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은 주식 재따기 시간입니다. 주식을 제대로 따라하는 시간인데 저희가 1편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게 몇 편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10분 이내에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실력들이 조금 꾸준히 올라가서 나중에는 스스로 뭔가를 발굴하고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었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아는 부분들이랑 또 제가 배운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투자 마인드 관련된 부분을 하나 좀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원칙들이 있잖아요. 뭐 나는 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아라 뭐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분들 있을 거고, 뭐 달리는 주식에 올라타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 대가라고 하면 우리가 버핏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핏의 투자 원칙이 있어요. 그 투자 원칙을 먼저 우리가 한번 배워볼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버핏의 투자 원칙은 첫 번째가 원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원금을 잃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도 잃고 싶지 않죠. 누가 원금을 잃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원칙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금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약간 잃어도 되니까 좀 뭔가 급등주나 뭔가 이렇게 뭔가 루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출발이 잃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이걸 잃지 않으려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까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버핏의 이제 두 번째 투자 원칙은 이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라는 게 그거를 잊지 마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원금을 잃지 마라는 얘기를 강조해요. 근데 이 버핏이 왜 이런 강조를 하게 되냐면 사실은 스승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투자의 스승이자 이제 학교, 대학원에서 배운 스승이 바로 우리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벤저민 그레이엄이거든요.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 리스크라든지 원금을 잃는 걸 극도로 극혐했어요. 극혐. 원래 이제 우리가 살아온 환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대공황을 맞고 이러면서 집안이 급격히 기울고 공부를 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들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레이엄의 가정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있다 없어지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본인의 삶과 가족에 영향을 주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할 때도 주식이나 이런 것들 휴지되는 것들을 많이 봤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엄은 처음에 투자가 어떻게 하면 원금을 잃지 않고 투자하지? 그래서 그레이엄이 처음에 투자했던 회사들을 쭉 보면 거의 뭐 성장주가 아니라 거의 다 망가져 있는데 현금은 되게 많아요. 막 현금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사 현금이 잔고에 한 1,000억 있는데 시장에서 막 600억에 거래돼요. 막 600억 주고 사서 1,000억이 현금이 있으면 그냥 300억, 400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식들을 위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담배 꽁초식 투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돈 주고 사진 않는데 꽁초니까 조금은 피울 수 있고. 그러니까 오래 피울 주식은 아니지만 짧게 무조건은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담배 꽁초식 투자라고 하는데, 그레이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었고 실제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오랫동안 수익률을 잘 냈거든요.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엄에게 이런 영향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투자 원칙도 뭐 이런 원칙들을 갖고 있었죠. 나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고인이 되신 이제 찰리 먼거랑 같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하면서 좀 성장주 투자 쪽으로 눈이 바뀌고 좀 더 눈이 트이고, 그리고 본인도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제 찰리 먼거랑 같이 투자에 나서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원금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지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A라는 사람, 요 파란색이라는 분은 1년에 매년 10%씩 수익률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보면 1년에 10%는 내실 것 같잖아요. 실제로 해보면 쉽지는 않아요. 이걸 연평균으로 쉬지 않고 낸다는 거는. 근데 매년 1년에 10% 수익률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두 번째는 첫 해에 마이너스 30%를 낸 거예요. 손실을 좀 봤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 A보다는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거예요. 20%씩. 그러니까 1년에 10%씩 저는 내고 있고 매년 내고 있고, 여러분은 처음에 30% 손실을 봤다가 20%씩 막 저보다 매년 2배씩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까먹은 것이 수익률을 2배씩 해서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10년 이상이 소요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한 번의 큰 손실이 다른 이 낮은 수익률을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매년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이기면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는 투자법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수익률이 왜 회복이 안 되는지를 표를 통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금이 만약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급등주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고점이 돼서 막 급락해서 마이너스 50%가 됐어요. 주식 투자하면서 마이너스 50%를 안 맞아본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 인생에 다 있을 텐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잖아요. 자, 이제 500만 원이 됐어요. 원금이. 그럼 원래 원금이 1,000만 원이잖아요. 500에서 1,000만 원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HTS의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지켜야 돼요? 500에서 1,000만 원이니까 2배잖아요. 2배. 2배면 수익률이 100%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떨어질 때는 손실이 파란색이 마이너스 50%였는데 팔았어요. 다른 종목을 샀어요. 원금을 회복하는데 수익률은 2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도 한번 보세요. 한 20% 빠졌다가 나는 20% 빠져서 어떤 걸 팔았어요. 그리고 20% 올랐어요. 그럼 내가 똔똔 가치만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률 관점에서는 25%가 올라야 여러분들이 손실을 복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매매 수익률이나 거래세나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의 수수료까지 반영하면 25%가 아니라 2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플러스 수익률을 내면서 가는 이런 구조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맞는 투자법, 그다음에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익혀가시면 좋겠고요. 이 재따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표로 하나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표 수익률이 있잖아요. 1년에 몇 퍼센트로 잡고 있는지. 근데 목표 수익률이 과도하게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걸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쵸? 우리가 나는 1년에 50%씩 벌 거야. 그럼 50%가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훨씬 더 위험한 형태의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자산을 이루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하는 금액이 평균 3천만 원 정도를 해요. 평균. 조금 나이가 있으실수록 더 많이 해요. 5천만 원도 있고 1억 단위 있고 억 단위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젊은 세대는 아직 돈이 없는 분들은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2천만 원이라고 봅시다. 2천만 원이고 수익률이 1년에 15% 그리고 25%일 때 돈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이렇게 15%씩 10년을 하면 8천만 원. 25%로 하면 1억 8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처음에 10% 차이 나는 포인트 차이 나는 거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한 2, 3%포인트 차이만 나도 많이 나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게 3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15%짜리가 13억, 25%로 계속 벌면 161억이에요. 거의 버핏 되는 거죠, 이 속도로 가면. 2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만약 2억을 갖고 하시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만약 5천만 원을 가지고 하면 30년을 하면 15%가 33억이고 25%는 400억이에요. 은퇴하는데 본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이 수익률을 목표로 안 하고 훨씬 더 리스크한 형태의 매매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라는 것들이 마법을 충분히 부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고 길게 투자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좌에 투자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있다고 하신다면 만약에 10세 미만 또는 8세 미만 이러면 좋은 주식들을 포트폴리오 짜셔서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이 장기 투자하기에는 한국 주식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평균 수익률들을 한 15% 정도를 잡고 장기간 그 아이를 위해서 투자해주고 보유하는 형태들이 충분히 복리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드린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 복리의 수익률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기간을 될 수 있을 만큼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는 것,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식 재따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